나는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말로 캐릭터 그 자체가 아닌가, 안중근 의사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모습인데요. 안중근 의사, 투사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썼고 저희가 많이 익숙해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하얼빈은 장군 안중근, 참모 중장 안중근을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현미 씨, 캐스팅부터 지금까지 매체에서 그려진 그런 안중근과는 다른 모습을 그리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또 화면이고, 인간 안중근과 장군 안중근을 연기함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준비하실 때부터 그리고 준비하신 목적이 좀 다른 안중근 장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거사를 치르러 가는 과정까지의 안중근 장군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어떤 고뇌와 그리고 좌절과 또 어떤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끝까지 어떤 목표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했던,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어떤 신념과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중근 장군이 쓰신 글과 아니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서적들에서 찾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자료들을 찾아봤고, 또 기념관에 가서도 거기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을 조금 보고, 이러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 했었고요. 준비하고 촬영하는 거의 한 7, 8개월,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찾아보고, 알아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하루하루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잘 버텨내셨군요. 저는 사실 안중근 장군이 장군으로서 말을 타는 모습을 이번 예고편을 통해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말 타는 연기도 선보이셨어요. 그게 실존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고 말 타고 그리고 어떤 모해를 익히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담아있는 그 말을 타는 장면도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 만나보겠습니다. 독립군 우덕순 화면 보여주시죠. 정말 배우분들의 몰입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우덕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생소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다 혹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힘든 거는 늘 힘들죠. 이렇게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라는 건 어쨌든 굉장히 예민하고 좀 섬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우선은 감독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고 개인적으로는 그 재판 기록이 이제 조도선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재판 기록이 되어 있는 지금은 절판된 이렇게 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려진 우덕순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한 부분들이 있었고, 예, 촬영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열심히 한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늘 그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선보일까, 어떻게 하면 누가 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항상 마음에 담고 작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민 씨만의 캐릭터 해석이 돋보였던 현장이었다고 또 전에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입이 쉬질 않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입이 쉬질 않았는. 그건 이제 어떤 사료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감독님하고 이제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덕순이라는 인물이 해주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좀 계속 뭘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인물,
자꾸 배고프다고 하고 뭐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이 영화에서 표현된 우덕순 네.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배치함으로써 그 어쨌든 이 영화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주 큰 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인데 중간중간 그런 우덕순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관객분들에게 재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뭘 계속해서 먹는다는 거는 어떤 남성적인 에너지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먹는 어떤 그 그림만으로 캐릭터를 보여주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예, 계속 버텨야 하고 하니까. 몸으로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뭐 전쟁하다 누룽지 먹고 막 이러거든요. 뭐 그게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을 계속 찍었습니다. 이렇게. 네.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배고프다 그러고 이런 면들이 좀 있어서 촬영할 때도 되게 재밌게 감독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거라서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작품이 사랑을 받으면 왠지 정민 씨의 여러 가지 그 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독립군 김상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조우진 씨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제가 근데 조우진 씨 앞에서 여썰고 저 표정도 그런가요? 그 표정인데요? 안경 낀 것만 비슷한가 보네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영화를 보신 모든 분들께 각인시켰던 장면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그만큼 정말 희대의 그 명대사와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신 조우진 씨 아니겠습니까? 이번 캐릭터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인데 처음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세 작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세 작품 중에 가장 많이 감독님 디렉션에 기대었던 방금 말씀하신 내부자들 그 대사도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진짜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양의 디렉션을 받았고 많은 감정을 썼고요. 최대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저는 시나리오를 통해 발견을 했었고 그에 더해서 감독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외형이었으면 좋겠다. 구스타프 말로의 사진이었는데 정말 깡말은 그 사진이 그런 거지 말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표현을 해주시기를 정말 깡말은 예민함 가득한 지식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 주셔서 이번에는 반대로 체중을 감량을 했고요. 곡기를 끊었고 하루에 한 끼씩 또 제대로 안 먹으면서 그냥 최대한 그분들이 겪었을 결핍의 그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했었고요. 또 감정적으로는 방금도 표현드렸던 그 김상현만의 인간됨을 위해서 고독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저도 김상현만의 고독의 심연으로 파고들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덕순 역할에 근데 재밌네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는 어떤 게 같은 우덕순, 김상현 그 독립군 캐릭터가 네. 그 결핍의 시대, 그 결핍의 시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배우는 체험으로 먹는 거로서 그걸 표현했다면은 또 다른 배우는 그걸 안 먹는 거로 표현했다는 게 지금 보면서 참 우리 배우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배우들 너무 대단하고 그 디렉션을 생각해낸 나 자신 너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 해주셨던 걸까요? 그렇게 준 적은 없는데 네네네. 그 배우들이 감독님 저도 안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캐릭터를 구현한다는 게 새삼 놀라워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사이좋은 하얼빈 큐입니다, 여러분. 다음 캐릭터 독립군 공부인 화면 보여주시죠. 정말 우아하고 강단 있고 기품이 느껴집니다. 당대 여성 독립군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여빈 씨가 생각하는 공부인의 매력은 뭘까요?
차갑지만 동시에 굉장히 뜨거운 사람.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몸의 동작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지만 그 마음에는 무한한 마음이 샘솟아나는 사람? 존재라고 느꼈고요. 근데 공부인은 사실 실존 인물은 아니고 당대의 독립 여성 분들을 이제 사료들을 모아서 재창조해낸 인물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저와 첫 미팅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이제 공부인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단아하고 단정한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한 파워, 어떤 힘이 있었으면 느껴지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이제 감독님이 차가운 동시에 굉장히 뜨겁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공부인을 알아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그 의상이 보이는데 서양 복식을 차려입고 승마의 행군까지 소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복장 때문에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의상에서 준 어떤 기품 덕분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에 힘입어서, 복장에 힘입어서 뭔가 공부인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인의 의상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저희 의상팀 그리고 분장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상 자체는 당대 서양 근대의 복식을 그대로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아마 영화 보시면 박물관에서 볼 법한 의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캐릭터도 만나보겠습니다. 모리다소 화면 보여주시죠. 엄청난 비주얼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삭발을 하셨는데 우선 삭발에서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쁘죠? 예. 네. 삭발을 하면 불편한 것은 춥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네요. 라트비아도 되게 추워서 머리가 시렸고요. 감독님이 그 캐릭터의 변화하는 지점을 삭발을 통해서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 그렇게 함축하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서 한술 더 떠서, 그래서 근데 제가 삭발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보통 삭발이 아니라 아예 다른 모습의 삭발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본팀이 라트비아 간 사이에 한국에서 이제 문신을 통해서 그 헤어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문신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가서 감독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딱 그 라트비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감독님을 만났는데 모자를 딱 벗으면서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독님이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완벽해. 물론 굉장한 물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 아팠어요. 아프고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심리적 고통을 이 독립군 역할의 배우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 역시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의 하나의 조각으로서 이런 고통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한 고통보다는 훨씬 더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진짜 보자마자 미워하는 일본군 육군 소자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어디까지가 문신일까라는 또 디테일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 저만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머리는 제 머리가 맞습니다. 가발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제 머리고, 이제 그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헤어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되게 많이 그렇죠.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안을 받아서 고민한 결과 이제 좀 무언가에 심취되어 있고 좀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느낌의 라인을 찾아서 이제 깎을 때를 깎고 물들 때를 물들여서 이제 만들었죠. 죽을 때까지 저러고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무신처럼 살짝 흐려지긴 해요. 살짝 흐려지긴 거예요? 하는데 그래도 남아 있죠. 네. 예. 다음 작업할 때 저걸 채울 수는 있어도 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
중 역할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교적 역할. 모리다소에 그대로 몰입한 박훈 씨의 우연하다면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박훈 씨하고 이렇게 다 같이 나트리아 거리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 네. 정말 안정감을 느끼면서 산책을 했었어요. 체급이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저희가 네. 생활을 했었는데 박훈 씨와 함께 걸으면 정말 평화로운 산책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피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고마웠습니다. 강렬한 눈빛과 또 문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훈 씨를 흥행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출연하는 작품마다 정말 흥행몰이 중이신데요. 한산, 노량, 그리고 서울의 봄, 이번 또 하얼빈에서도 어떤 또 결과가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는데 돌아보니 어느덧 흥행핑이 된 소감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우연찮게 행운으로 그 작품들에 있었던 것 뿐이고, 그리고 제가 봤던 좋은 작품 속의 뭐 배우들, 그 배우들과 이번 하얼빈을 통해서 다 만날 수 있어서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민호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거의 존경하다시피 마음이 생겼고, 이런 작품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하얼빈이라는 작품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운이 있다면 다 닿아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독립군 최재형 화면 보여주시죠. 독립군 최재형 역할의 유재명 씨 스틸인데요. 왜 저 화면을 보는데 제가 눈이 막 시리죠. 실존 인물 최재형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인지 살짝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알려지시진 않았지만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이시고요. 별명이 빼찌까라는 닉네임인데 난로란 뜻인데 박애주의자시고 실제로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하셔서 큰 자본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셨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 있는 조선 우리 강제 이주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이분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학회가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주신 적도 있고요. 이분의 어떤 연기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아픔과 어떤 울분에 쌓여 있는 우리 독립투사들에게 이 조직이 와해돼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어떤 불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뜻을 내비치면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쨌든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된다는 어떤 뜻을 전하기도 하는 아주 중재자 역할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정말 어떤 말씀 주신 것처럼 중재자 역할로서 극의 몰입도를 더 한층 끌어주시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사실 나머지 분들은 전투씬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몽골에서 촬영한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 라트비아에서 촬영하셨을 때 이 독립군 최재형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씬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하얼빈에 척결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장면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라트비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누군가의 생사는 어떤지 기다리고 또 연락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어떤 눈빛과 마음의 물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씬들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독립군 이창섭 화면 보여주시죠. 하얼빈에서 정말 이동욱 씨 이런 강렬한 이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지게 잘 소화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얼빈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배우 이동욱의 어떤 면을 하얼빈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이 느끼고 보셨으면 좋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전혀 멋있다고요. 현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여기서 감탄사로 멋있어요 끝낼 순 없잖아요. 뭐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우민호 감독님과 또 여기 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하고 작품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창섭 캐릭터는 그 안중근의 독립하는 방식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는 같이 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안중근과 이창섭이 대립도 하고 서로 자극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그런 또 우정도 표현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적들이 있겠다 싶어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저런 모습이어야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저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다행히 뭐 다들 이상하다고는 안 해주셔서 다행스럽습니다. 네. 어금니 꽉 깨물어서 이렇게 튀어나온 이 근육 네. 굉장히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안중근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캐릭터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계길래 같은 독립군이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영화에도 이제 소개가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무력 투쟁을 해서라도 일본군을 다 죽여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내야 된다. 하지만 안중근은 만국 공법이라는 게 있다. 전쟁에서도 법이 있고 포로는 살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립을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이 가장 다르지 않았나. 네, 영화를 볼 때도 인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께도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죽여 없애자고.